한때는 에너자이저를 자처했던 윤순식 씨. 하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미스라고 원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건강해서요. 막 진짜 겨울에 윗도리를 다 벗고 돌아다니도 안 추울 정도로. 오직 건강했으면요. 지금 미스라곤 할 때는 실비보험을 한 10년 넘게 들어놨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되돌아보니 건강이 삐거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살이 찌면서부터였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6년에 잠깐 대사증후군이 왔는데 제가 별로 신경 안 쓰. 이게 평소 때 술을 안 먹다가요. 그 시즌에 좀 먹었어요. 당뇨 걸렸을 때도 사실 아픈지는 몰랐어요. 당뇨 걸린지도 몰랐고 병원에서 수치 나와서 안 거지 이제. 증상이 없어 방치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복부 비만이 눈에 띄게 심해졌습니다. 원래 44 입었거든요. 44, 55, 66, 77. 지금 66점 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기.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 배둘레는 이제 90cm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배가 너무 뿔룩 나와가지고요. 배가 이만큼 나오고요. 이렇게 D라인처럼 가슴이 더 나와야 되는데 배가 더 나온 거지. 뱃살은 보기에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더니 이것저것 병을 불러들였습니다. 살 좀 빼게 해주세요. 이만큼을 다 가져가세요. 윤 씨는 최근 들어 살이 찌면서 생긴 당뇨가 심해지면서 다이어트가 첫 번째 숙제가 됐습니다. 윤 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만율은 최근에 38%를 넘어섰고 당뇨 환자도 남녀 모두 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살이 찌면 생기는 불편함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이 옷을 고를 때마다 느끼는 난감함입니다. 이거 몇 개월 전에도 맞았는데요. 이게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안 잠겨요. 여기가 넓어진 거예요. 언제 이렇게 배가 나왔을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옷 맵시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장 위주로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박스티를 많이 입어요. 살이 찌니까. 윤 씨에게도 왕년이 있었습니다. 왕성하게 사회 활동하던 그때는 이쁘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당뇨 때문입니다. 식후 2시간이 지난 시점, 혈당 수치가 300이 넘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102, 122 정도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현재. 3개월 만에 혈당 당화색소가 한 4, 5 정도 올라갔거든요. 몸무게도 5kg 정도 올라갔고. 당화 혈색소 수치는 지난 2~3달 동안의 혈당 수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6 이하가 정상인데 2배가 넘습니다. 진단받을 때보다 훨씬 높아요. 3개월 전에는 7.9였는데요. 지금 12.3이니까 몸 자체도 뭐라고 하지? 열도 좀 있고요. 많이 안 좋아요. 이도 아프고요. 원래 닌기르도 잘 안 받는데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맞았는데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약간 눈이 침침해져요. 예전과 달리. 인터뷰 중간에 느닷없이 드러눕는 윤 씨.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올라가. 어떻게 3개월 사이에 금방 이렇게 상태가 많이 올라가. 급격히 나빠지. 요즘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까불어진답니다.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는 분들이 10년 안에 당뇨로 거의 대부분 이환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10년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당뇨에 이환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으시고 체중 조절을 하시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당뇨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인 국내 성인 중 22%가 과체중이고 절반 이상이 비만입니다. 살을 빼면 당뇨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10년 동안 매년 1kg씩 몸무게를 줄이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천적 요인이 강한 1형 당뇨에 비해 2형 당뇨는 후천적 요인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만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2형 당뇨병은 원래 인슐린 양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성이 생겨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선천적이지는 않을 수 있고 물론 가족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족력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형 당뇨는 1형 당뇨와 달리 인슐린이 충분히 있는데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 생깁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특히 복부 비만과 관계가 큽니다. 당뇨병의 원인이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되는 기전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비만인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당뇨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비만은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넘어서 당뇨 합병증까지 영향을 줍니다. 힘들어요. 진짜. 누워있으게. 힘들어. 당뇨가 심해지면서 윤 씨의 일상은 부지불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뱃살로부터 시작됐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왜 그러신 거예요? 몸이 안 좋아요. 현기증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어지럽고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회사 못 가고 집에서 이제 누워 있고 먹고 자고 하니까 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살이 찌니 당뇨가 심해지고 당뇨가 심해지니 일상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면 다시 살이 찝니다. 악순환입니다. 당뇨도 비만도 먹는 것이 관건이지만 당이 너무 떨어지면 힘들어 단 것을 찾게 됩니다. 사실 이런 빵 종류는 식이요법의 적이죠. 하지만 저혈당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혈당이나 고혈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너무 저혈당이나 너무 고혈당의 경우에는 혼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정상적인 혈당이나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질 때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너무 저혈당이 오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혈당이 왔을 경우에는 쓰러지거나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약 하나 더 먹을게요. 결국 약을 찾습니다. 살이 좀 쪘다고 흔한 병이라고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살을 빼든지 아니면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살을 빼면 좋아질까요?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2년 이상에 걸쳐 2.5에서 5.5kg의 체중을 감량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30에서 60% 감소합니다. 일주일에 주 3회 기준 한 번 할 때 30분에서 60분 정도의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을 줄이고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